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모가 잘나면 참 자식들이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났어도 내가 특목고를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났어도 내가 스카이 대학 갔을 텐데,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 지원했으면 난 유학도 갔을 텐데,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 됐어도 내가 군 생활을 편하게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일은 그 잘난 부모 때문에 그 자식들이 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하고 마치 조현병 환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실까요? 아이고, 진짜 황 박사도 지가 잘났다고 지 자식 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까요? 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부모 찬스 때문에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들 딸은 부모의 그늘에서 결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우리 잘 알잖아요. 503호 아버지의 그늘에서 본인은 대통령까지 됐지만 본인이 천하의 바보라는 거를 온 국민한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이 아버지 대통령 되고 그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되면 뭐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바보 대통령으로.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상 아마 선덕여왕 이후에 또다시 여왕을 이야기할 때 선덕, 진성 그 다음에 21세기의 근혜여왕 등극 후에 가장 바보라는 걸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게 부모 덕으로 본인이 잘 살고 출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사연이 왔네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생활 논란. 슬기로운 국민으로 살고 싶어요, 박사님. 요즘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생활 문제로 온 신문과 언론이 알고 싶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개인의 군생활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저는 군대에는 한 번 가본, 나는 이게 한 번 가봤다는 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자이지만 형제, 사촌, 동생, 남편, 아들까지 우리나라 징집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왜 해놨지?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 자식의 대학 입학 문제, 아들의 군 문제가 이슈가 됐으나 두 분은 결국 임명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기대를 받고 취무 소설 써시네 라는 발언으로 구슬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조국 사건 검사들을 승진시키면서 먼 곳으로 보내 재판 때마다 장거리 출장을 오게 하는 신공을 보이시고, 그렇죠. 겉으로는 성진이라고 하고 보여지기는 수평 이동이라고 하고 확실한 자천이라는 걸 보이는 신공을 보이시다는 거죠. 추 장관의 검찰개혁의 능력을 보여줄 이 시기에
아들의 슬기로운 군생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아들은 그게 몇 달 전, 몇 년 전에 슬기로운 군생활을 했는데 지금 검찰개혁의 능력을 보여줄 시기에 이런 아들의 군생활을 보여줬다는 건 뭘 뜻할까요? 그거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잘 보여줬다면 이런 아들의 슬기로운 군생활 능력에 대해서 언론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추 장관의 슬기로운 놀라운 검찰개혁 능력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추 장관이 본인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장관은 씹어야 마시고 언론은 써조져야 마시라고 하는 이 지침에 잘 따르는 언론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조질 데 없나 그랬더니 검찰개혁은 슬기롭지 않았지만은 아들이 그 슬기로움을 군생활에 적용을 했는데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 같아. 이런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추미애 장관이 한 거는 이 정권한테 조금 껄끄러운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권의 껄끄러운 사건들을 담당하는 그 검사들을 요리들이 돌림방으로 하거나 이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사표 쓰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검찰 개혁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사기성 개혁이잖아요. 검찰을 안 그래도 정권의 앞잡이다 멍멍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를 막말로 얘기하면 검찰을 정권의 똥개로 만드는, 똥개는 보신탕으로 해먹으면 괜찮지만은 요즘에는 보신탕도 이제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쓸데가 없는 검찰의 존재 이유조차도 없게 만드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정치인들에게 자식 문제가 뒷자리를 잡는 시초이자 큰 사건은 2002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해창 전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정치인에게 자식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추미애 장관의 문제도 결국 자식 문제군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지금 아들 군생활 논란은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제대로 검찰개혁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지, 이거는 군생활을 슬기롭게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군생활을 고문관 생활을 하느냐 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제발 이것 좀 우리 알고 이야기 좀 합시다. 자, 어쨌든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 안 하고 이해창 씨 아들 이야기를 사연에 넣었네요. 당시 유학생이 있던 이해창 씨 아들의 군 밀집 문제를 김대중 후보 쪽에서 연일 이슈하고 유학생 시절 룸메이트를 찾아서 이해창 후보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고 아들이 살 빼가지고 군 면제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뭐 또 살 어쩌고 해가지고 군 면제 받았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정치인들의 또는 언론의 이 흠집내기 정치 공세 아주 전형적인 프레임을 그냥 옛날에 쓰던 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창 후보 아들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 마을에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본인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을 자원봉사 이름으로 하는 거. 이거 자원입대라고 했잖아요. 강제 징집하는 거를 우리는 자원입대라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다 소예요. 네, 결국 이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창 후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모두 법을 공부하시네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 아니라 떼법, 개법, 쌍법 이거라는 거. 법이 아니다. 조폭법 뭐 이런 거죠. 법은 걸면 걸린다는 갈고리법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아까 분명히 말이 아니고 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패널들이 좀 알아들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패널들이 완전히 저를 개무시했어요. 네, 제가 진짜 힘들게 이 방송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면 앞으로 정치에 나가거나 장차관의 마음이 있으면 아들은 꼭 군대 보내고 아이들은 위장 전입 금지, 이중 국적 확실히 하기, 부동산 다운 계약서 금지, 철저한 자명 계좌, 자명 재산 관리 등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바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장관 되고 차관 되고 또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나 임명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 들을 때 어차피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냥 가능하면 잘 살아보자 라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기한테 그런 오퍼가 오고 또 자기는 편하게 살던 대로 뭐 그냥 넘어가겠지 얘가 그걸 덜컥 받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런 일이 당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 임명되시는 분들의 삶과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잘하신 분은 요 근래에 집이 무주택자라서 임명받았다 하는 그런 분들은 막연히 그런 기대를 하고 본인이 얼마든지 집을 살 때가 되더라도 언젠가 이게 이 유주택자나 또는 다주택자가 임용되는데 장관으로 또는 무슨 청장으로 되는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전세만 사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다라는 신공도 부리는 분들이 요 근래 장관으로도 임명되고 청장으로도 임명되는 게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권에 더 많이 생기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매번 장관 임명 전 청문회마다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이 이슈가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뭔지 알았으면 스스로 욕망을 정확히 보고 수신제가 치국평철하는 말도 있는데 좀 주변 정리를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은 이미 포기하신 분이니까 이 2포 미리 포기했다 해서 미포의 인생 전략으로 사시는 분인데 이 인생 사람의 삶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 미포했는데 갑자기 김포가 되고 문포가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김포가 거기 왜 나오냐고요? 아이 심심해서 신포구나 그냥 임명을 하거나 우연히 임명이 돼서 우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매번 이슈가 되어 난리를 피워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청문회에 나와서 하나만한 답변과 질문만 늘어놓는지,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은 공정, 너가 너희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은 불공정, 내가 내 취직을 위해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부탁하고 취직하고 입학하면 공정, 너가 너희 취직을 위해 공부하고 지원하고 부탁하고 취직 입학하고 불공정.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상장을 위조하면 그건 공정,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상장을 위조하면 그건 불공정,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의미와 상관없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공정과 부정의한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국민을 위해 정치에 나서고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가족을 희생하는 본인도 믿기 힘든 말을 하는 이 사회, 정말 21세기 문명사회 맞죠? 그럼요. 19세기, 20세기 문명사회에서는 또는 18세기, 17세기에서는 사람들은 수신제가라고 할 때 수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는 말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한다거든요. 21세기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21세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적어도 100년, 200년의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잘 보여주죠. 21세기 맞아요.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들이 재판장에서, 국회에서, 대학에서 의대 학생에게, 국민에게 떠드는 이 현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현병 환자로 진단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박사님, 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황심소 청취자는 무엇부터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그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세요. 내가 나의 생각 없이, 내 질문 없이 남이 하는 말 그대로 수용하고 신문에서 뉴스에서 떠드는 말을 의심 없이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막연한 기대로 살아왔습니다. 거의 준조현병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 믿으며 살아온 결과가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세요. 역시 황심소를 열심히 보고 이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 같네요. 박사님, 지금부터라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미 당신은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더 어려워졌죠. 잘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함께 일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직접 만나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비법을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서 배워보세요. 10월 17일에는 WPI 상담 코칭 워크샵에 참여하면 WPI를 실무 위주로 배우며 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 연애, 공부법, 대인관계, 번아웃 등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성격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선택 WPI 워크샵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